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비슨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의 핵심적인 어떤 함수들을 헤더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비슨 헤더 파일이 include 디렉토리 안에 있는 누비슨 인터페이스 헤더 파일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 헤더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그냥 클래스 선언이니까 여기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따로 이제 함수라고 볼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볼 거냐 하면 여기 보시면 라인 33 이쪽 보시면 디파인 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5개의 디파인 문과 그리고 라인 51의 인원값 이 정도를 보면은 이 헤더 파일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인 여기 33 보시면 디파인 문이 나오는데 요 5개의 디파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파인은 definition 뭔가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 definition을 까보면 결국 어떤 콜백 함수의 원형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if 어떤 인터페이스인데 무엇을 위한 인터페이스냐? 쿼리를 위한 인터페이스고 그 쿼리 어디선가 질의를 하는 듯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펑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의요. 그리고 그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은 콜백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의를 하는 것과 관련된 함수고 이 함수 자체는 뭔가 어딘가에 등록한 게 콜백의 형태로 불리는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어떤 상태나 그 결과를 뭔가 그 콜백으로 등록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의 함수입니다. 여기서 fn은 그냥 펑션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콜백 펑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타입은 이렇게 void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함수의 원형이 되겠죠. 그럼 이 함수의 원형을 보면 일단 리턴이 void인 것으로 봐서는 이 함수를 수행한 결과가 예를 들면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결과가 그 뒤에 루틴과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이 void로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쿼리 컬백이고 쿼리 컬백이라고 다시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페리미터가 3개가 있습니다. 다 캐릭터 포인터 즉 스트링 3개가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통은 이제 패러미터를 쓸 때 그러니까 함수를 선언할 때 선언하는 시점에 여기 인자 이름을 써주면 어떤 인자가 들어간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타입 인풋으로 들어가는 인자의 타입만 스트링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정보는 없습니다. 어쨌든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 함수를 한번 봐볼까요? 다음 definition에도 똑같이 인터페이스가 앞에 달려있고 그 다음에 invok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쿼리와 관련된 콜백 함수가 있었고 그 두 번째는 invoke에 대한 콜백 함수가 있네요. 그럼 쿼리는 뭔가에 대한 질의 그러니까 질의는 어떤 그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센서의 상태 값을 질의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invoke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센서를 내가 원하는 어떤 값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불리는 콜백 함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뭔가 질문을 하기 위한 거고 그 밑에 거 이거는 이제 뭔가 행동 양식, 예를 들면 모션 센서와 LED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LED를 켜 또는 LED를 꺼라고 하는 건 인보크 콜백과 관련된 동작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모션 센서가 모션을 감지했니 안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쿼리 콜백과 관련된 루틴일 거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라인 34 보시면 요 인보크 콜백을 보면은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뭔가 이제 클라우드로부터 어떤 행동을 지시받아서 디바이스에 행동을 주입할 때 사용하기 위한 함수로 보이고요.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함수 원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원형은 똑같이 리턴 값은 보이드이고요. 그 함수 이름이 invoke 누비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 인자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와 동일하게 캐릭터 포인터 3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가 이제 누비슨 클라우드 그리고 타이젠 디바이스 두 개체 간의 소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쿼리는 클라우드가 디바이스 단에 센서를 질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고 인보크는 클라우드가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기의 상태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쿼리, 인보크 이 두 개가 사실 IoT 세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콜백 외에도 그 밑에 보시면 3개의 콜백이 더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기기를 제어하고 기기 정보를 본다. 요 측면 말고도 클라우드와 기기 간에 다른 어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콜백으로 가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고 세팅, 콜백, 펑션입니다. 세팅, 콜백, 펑션. 그리고 이 함수의 이름은 세팅 누비슨 콜백이고요. 그리고 이 콜백 함수의 아규먼트, 인자로 캐릭터 포인터 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 캐릭터의 포인터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세팅, 여기 세팅이라는 이름에서 추정을 해보면 세팅은 클라우드에서부터 기기의 특정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거나 비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그 특정 기능을 아예 뭔가 다른 값으로 설정해 준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기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센서와 관련된 게 아니고 기기 자체의 특정 환경 설정을 위한 목적으로 이 세 번째 콜백 함수를 쓰는 겁니다. 앞에 두 개랑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오고 간다는 것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클라우드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오고 기기가 받는다. 이런 데이터 측면에서만 보면 유사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각각 함수가 가지고 있는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목적에 맞추어서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기 자체의 환경 설정은 세팅이다. 이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제 네 번째 함수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함수는 보시면 체크라고 하는 함수인데 체크, 콜백, 인펑션이고요. 그리고 이 함수의 실제 이름은 프로토타입의 콜백 함수 이름은 여기 보시면
체크 누비슨 콜백이겠네요. 그리고 이 리턴 값은 역시 동일하게 보이드로 보이드 타입이고요. 그리고 인풋으로 들어가는 패러미터가 캐릭터 포인터 3개. 여기 다 동일합니다. 그럼 세팅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텐데, 그럼 체크는 뭘까요? 여기 체크. 체크. 뭔가 점검하는 듯한 느낌이죠. 이거는 어떤 함수냐면, 서버가, 즉, 누비슨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기가 잘 붙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기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뭔가 기기와 클라우드 간에 커넥션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기기가 클라우드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기가 계속 붙어 있다는 것은 그거 계속 붙어 있다는 그 자체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듭니다. 이게 클라우드의 기기가 뭐 한 대만 붙어 있으면 작은 비용일 거라 뭐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IoT 세계 클라우드에 기기가 한 대만 붙어 있진 않겠죠? 그럼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붙어 있을 텐데, 그 기기들이 모두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연결하기 위한 자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접속되어 있는 그런 기기들을 빨리빨리 클라우드에서 정리해 주어야 클라우드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빨리빨리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라우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 체크 펑션을 두는 겁니다. 그럼 이 체크 펑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할까요? 클라우드가 주기적으로 디바이스에게 물어봅니다. 아직 살아있죠? 잘 붙어있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디바이스가 거기에 따라서 그런 질의에 네, 아직 잘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방식으로 이제 대답을 못하면 클라우드는 어떻게 할까요? 클라우드는 그 기기가 지금 동작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합니다. 정확해진 방식으로 대답을 못하면 지금 그 기기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그 기기와 관련된 커넥션을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런 기기들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체크 콜백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 콜백은 어쨌든 클라우드로부터 요청이 왔을 때 정확한 응답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기억해 두셔야 불필요한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답을 못하면 클라우드는 어떻게 한다? 연결을 끊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한참 디바이스와 이제 클라우드가 연동되는 중간에 갑자기 연결이 끊긴다. 그러면 먼저 체크 부분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야겠죠. 그래서 체크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뭐 다른 원인이 있겠지만 체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제대로 응답을 못하면 그럼 이제 막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시면 다섯 번째 콜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스가 이제 오스 콜백 펑션이고 이거는 이제 다른 함수들과 다르게 리턴 값은 보이드지만 들어가는 아규먼트 패러먼트가 인티저 하나입니다. 인티저 하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티저로 서버에서 뭔가 정보를 알려주면 오스 누비슨 컬백 내에서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정보일까요? 예, 오스 같은 경우는 이게 권한이죠. 권한. 예, authorization, authorize 뭐 그런 권한이요. 그럼 왜 여기서 우리 클라우드와 디바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권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냐면 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기기가 혹은 기기의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기기를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쓸 수 있다. 그 클라우드의 자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과금이라는 형태로도 예, 나타날 수가 있겠죠.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불하는 게 매달 지불될 수도 있고 매년 지불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평생 치를 거를 이제 한 번에 지불할 수도 있고 등등 뭐 여러 가지 지불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이든 예, 권한을 사게 되면 결국 특정 기간 동안 권한을 행사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기가 다시 그 권한을 갱신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겁니다. 그러면 그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 이뤘을 때 이 서버 클라우드에서 친절하게 자 이제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잘 갱신되었으니 다시 등록해 주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 좋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콜백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콜백 함수를 사용하면 우리가 이 기기가 이제 동작하지 않을 때 그 동작하지 않는 이유가 권한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과 관련된 것을 이 콜백 함수 내에서 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5개의 함수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 위에 두 개는 예, 센서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아래의 세 개 중 여기 세팅은 예, 기기 자체의 환경 설정. 그리고 밑에 2개는 서비스와 관계에서 뭔가 커넥션을 계속 맺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기능. 혹은 서비스 자체를 사용할 때 나의 사용 기한이 그 기한 내에 있는지, 기한이 만료되었는지 체크하기 위한 그런 함수까지 예, 총 이렇게 5가지 함수를 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5개의 함수가 실제로 우리 소스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